검찰의 정치보복으로 무리한 수사로 죽었다. 증거도 없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방송에 보도를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죽었다.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해야 되는데 예우를 해주지 않았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MB의 그런 노무현 책임론을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서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공권력을 공격하면서 광주 사태와 인혁당 사건을 한껏 미화하게 됩니다. 광주 사태 인혁당 사건에서 수백 명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권력을 뭉개려고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반역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 시절에 이 한국 사회는 10년 동안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는데 현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빠뜨렸다. 한국 사회의 좌경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MB 정부에 대한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습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MB 정부도 불행해진다 하면서 대중봉기를 획책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이고, 그리고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쪽에서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러는 것은 잘할 수가 없다. 선거 때 나쁜 정당 투표 안 하고 바른 정당 투표하고 해야 한다. 이 땅에서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나리찍으면서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530만 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이런 민주 절차에 의한 이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또 빈부격차를 강조하면서 대중선동을 하고 하는데, 이 빈부격차라는 것이 장기 지속된 것이 이제 현 정부에 반드시 책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좌파정부 10년 동안의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자, 끝으로 김대중 씨의 그 통일관이 상당히 문제인데, 맹목적인 평화 통일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평화적으로 통일된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평화적인 공산 통일도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DJ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평화 통일, 이것도 또한 위험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그 속내는 북한에 대한 마지막 무력 공격, 이것이 있을까봐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종적인 무력 공격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또 속내로는 PSI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인 북한 공산 체제를 적극적으로 감싸면서 현 정부를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타도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권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내란선동죄로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고발해도 변호사가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약한다면은, 북한은 남한과의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깼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에 연관된 남한과의 모든 협정을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한이 지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일방적으로 대북 지원을 해주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김대중 씨는 무엇 때문에, 뭘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06년부터 김대중의 정치 교시와 선동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장기 지속적으로 2006년, 2007년부터 계속되는 것인데, 그것은 노무현 정부, 좌파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불면증이 오면서 여러 가지 노파심이 생기면서 무리한 언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세 가지로 할 수가,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다가 이 북한 김정일 체제가, 김정일이 건강이 나빠지고 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북한 체제와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이런 동병상련 쪽에서 어쨌든 간에 국내 자표를 결집시키고 김정일 체제를 갖다가 지원 사격을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이 DJ의 의도라는 것은 대중선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서 궁지로 몰아가지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을 증대시키면서 YS 정부 말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95년, 96년, 97년 YS 정부 말기 때 YS 정부가 식물 정권이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를 협박해서 퍼주기식 대북 원조를 재개하도록 하고 햇빛 정책을 계승하도록 전방위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이 두 번째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민주당 내에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서 친북 좌파의 재집결을 통해서 again 2012년 다시 한번 좌파의 영광을, 이것이 마지막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불가능하냐? 우리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대중 씨는 고령이지만 90을 바라보지만 튼튼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 광신자들이로 둘러싸였고, 또 호남을 위주로 해서 막강한 호남을 본으로 해서 정치세를 휘두르고 되고,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또 민주당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당대표가 동교동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치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단지 김대중의 주장이란 이유만으로 그의 종북주의적인 대북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논리라든가 이성보다는, 또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비판보다는, 또 북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보다는 성상님 말씀이 최우선적인 이러한 지역 감정 속에서 이 특정 지역을 볼모로 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 교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김대중 씨가 이렇게 설친다면은 민주당이라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